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지난 25일 네팔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속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대지진. 그 원인은 얕은 진원과 취약한 건물 탓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번 지진 사태로 과밀 도시에 지진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대책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릴 안전지대 119.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커서 더 위험하잖아요. 네. 이번에 발생한 이 네팔 대지진도 인구 과밀 도시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고 화면 역시 인구 밀집 지역 화재 사고입니다. 이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의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은 대부분 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시라는 이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또 건물, 시설물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그 피해도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사실 도시가 처음 생겨난 이후의 화재는 항상 도시를 위협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왕제 시대의 어떤 로마 대화재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업혁명 시기에 런던도 한번 전부 다 소실된 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서도 한양의 대부분이 소실됐던 대화재를 겪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들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특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나 인구 밀집 지역의 상가, 화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들을 속속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밀집 지역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저녁 7시 22분 4층짜리 건물의 옥상에서 난데없이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소방서 소방구조대원들이 거센 물줄기로 다급하게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갑작스런 건물 옥상 화재 소식에 주민 6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을 새벽 3시 36분 성매매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성북구의 건물 끝 복도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즉각적으로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500만 원의 재산 피해에 그쳤지만 성매매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인지라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19 화재조사반 FSI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밤 10시 7분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화재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는데요. 5층 베란다에서 솟구쳐 나온 연기가 위층을 덮쳐오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놓여있던 김치냉장고의 전선이 눌려 피복이 벗겨졌고 그 벗겨진 전선 부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체가 화재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있던 재활용품 더미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는데요. 불은 다행히 약 18분 만에 꺼졌지만 대피하던 주민이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주민 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인 만큼 차량 7대가 그을리고 전소돼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누군가 주차장 내 재활용품 더미로 내던진 단백공초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이 앞서 본 영상 아파트 상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화재였습니다. 이 인구 밀집 지역에 화재가 더 잘 발생하는 이유 뭘까요? 네,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요, 건물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화재 시에 이제 다른 건물로의 주변 건물로의 확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능성이. 네. 게다가 이제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요, 항상 사용되고 또 이제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오래돼도 개보수를 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겠네요. 계속 노후화된 채로 그냥 유지가 되거든요. 또 실제로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임의로 개조를 한다거나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항상 안전에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일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대비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밀집되어 있거나 또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규모 상가들이라든지 대부분의 건물들에 가보면은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출입구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일부 출입구는 관리 편의상 잠궈 놓거나 또 종종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출입구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표지라든지 피난 출구 표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대피하는 경로가 아주 긴 경우, 이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때는 이제 피난 유도선이라고 해서 벽을 따라서 이렇게 선 형태로 이렇게 안내하는 표지도 있고요. 또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피난에 도움을 주는 설비들을 추가로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사람들이 화재를 빨리 감지해서요,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는 소방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고 또 정상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네요. 근데 이 주변 건물로 이 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의정부 화재에서도 또 경험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변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내장재라든지 외장재 어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네. 특히 이제 외장재의 경우에는요, 한번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은요, 주변 건물로 확산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값싸고 시공이 편리한 뭐 드라이비트 같은 이런 재료들을 써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취약해지는데요.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요, 불영성 혹은 또 난연성 재료를 적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이니까요. 이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죠. 이 지하차도의 날벼락 같은 추돌 사고로 인해 차에 갇히고 인도로 미끄러진 버스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그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밤 9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차도에서 48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해보니 구급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그 찌그러진 차량을 전개하여 이 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 완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인승 차량의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새벽 4시쯤 강남 동호대교에서 양재대교로 가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119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현장 구조에 나섰는데요.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한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삼거리. 시내버스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벽에 차 앞머리를 박고 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여자간호대학 앞 삼거리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 충돌에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검정에서 유진상가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면서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받친 소형 승용차는 마주오던 중형 승용차 충돌했고 처음 추돌 사고를 낸 시내버스는 방향이 꺾여 인도로 돌진해 건물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4명,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본 것처럼 요즘 버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술이 덜 깬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죠. 야, 버스는 아무래도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기사의 부주의도 있지만 이 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원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전 기사의 부주의,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또 실제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은요, 종종 급발진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은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피로감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졸음운전, 또 운전 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요. 운전자들이 대부분 15시간 이상씩을 운전을 하신다고 그래요. 피곤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의 어떤 근무 시간을 줄이고 또 차량의 정비라든지 또 노후된 차량들을 이제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어떤 방안들이 굉장히 좋지만 또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또 교통비를 더 내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피로에 음주까지 더해져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버스 사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차량 점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서울 곳곳을 지나다 보면 자동차 카리푸트 주차장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카리푸트 주차타워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편리하고 간편함에 각광받고 있는 카리푸트 주차장. 하지만 안전 부주의로 추락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 없는 주차타워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카리푸트 주차장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밤 10시 11분쯤 서울 송파구의 빌딩 주차타워에서 승용차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추락한 뒤 조수석 방향으로 90도로 전도돼 옆으로 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어깨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주차타워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공사장에서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내 카리프트 가드레일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큰 부상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추락한 인부 4명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저녁 6시 45분쯤 성동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3층 높이의 카리프트에 걸리는 흔치 않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아래 공간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40여 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지만 119 구조대의 신속하고 차분한 구조 작업 끝에 화물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운전 미숙, 기계 오작동 등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본 이 카리푸트 주차장 추락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제 카리프트 그 원인으로는요, 사용자나 관리자의 부주의, 그다음에 이제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 이제 가장 큰데요. 네. 넓은 땅이 필요한 일반 주차장과는 달리 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 이런 기계식 주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명 주차타워라고 불리는 이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현행법상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던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주차타워의 경우에는요, 기계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작동이라든지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규정들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비용을 더 자발적으로 들여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그렇다면요, 뭐 안 쓸 수도 없고 이 주차타워 좀 더 안전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기계주차장에 가셨을 때는요, 주차를 대신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가급적 그분에게 주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주차 시스템에 게시된 이용 방법을 우선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주차 시스템마다 약간씩 사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이 주차하려는 그 기계식 주차에 맞는 주차 네. 방법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계식 주차 시에는요, 동승자들은 반드시 우선 내리고, 내리고. 예, 운전자만 탑승한 채로 주차를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이제 뒤에 주차를 다른 차들이 막 밀려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셔가지고 조급해져요. 조급해 네. 하시다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여유 있게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고, 누구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철저한 예방만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대비 책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오늘 긴급 점검해볼 안전연구소 주제가 산악사고인데요. 교수님, 요즘 이 완연한 봄이잖아요. 등산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 산행 시에 아무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텐데요. 해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이 산악사고, 원인이 뭘까요? 네, 2015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 인구의 5명 중에 4명이 산행을 하고 있대요. 거의 다 하네요. 네, 또 특히 이제 극한 운동,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면서요, 암벽이라든지 빙병 이런 것들의 어떤 전문 등반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산악사고의 발생률도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이 봄이다 보니 이 특히 봄철에 많이 일어나는 산악사고의 원인이나 유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특히 봄철에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요. 지표면만 높고 속은 아직 얼어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산악사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땅이 녹으면서 곳곳이 이제 질퍽질퍽하거나 네, 이제 맞아요. 미끄러워서 네. 낙상이라든지 골절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칫해서 추락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또 이제 암벽 등반의 경우에는요, 바위 틈새에 눈이나 얼음들이 겨우내 이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틈새가 벌어지거나 탈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바위 조각을 밟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그 돌멩이에 맞는다거나 혹은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이나 암벽 같은 게 또 영향을 받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최근 발생한 주요 산악사고 사례를 보면요. 지난 3월 29일 토요일 운문산에서 한 50대 여성이 하산하던 중에 발목을 접질려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서요. 발목, 부목 고정 등 응급처치 후에 안전하게 하산을 도와 귀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체온이 떨어져서 조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겨울 동안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셔서 움츠리고 있다가 봄을 맞아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산행을 나오셨다가 맞아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있는데요. 봄철 산행 사고의 어떤 유형으로 보면은요, 뭐 탈진이라든지 발을 헛딛는다라든지 또 심장마비,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무리한 산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환절기의 어떤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고 또 고도가 높은 경우에 산소가 이제 갑자기 부족해지는 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유형별로 보면은요, 실족 추락이 이제 가장 많고요. 또 이제 하산하는 시간대 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데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네. 또 이제 계절별로 보면은요, 가장 많이 산을 찾으시는 5월달, 10월 이런 경우에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요. 보통 이 등산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길을 벗어나서
뭐 가파른 비탈길이나 암벽 주변을 산행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정해진 길로 가신다면 충분히 좀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겨우내 이제 부족했던 어떤 본인의 체력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지 못하시고 네. 등산 코스를 굉장히 좀 무리하게 이렇게 정해서 이제 가셨다가 오실 때 체력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저하가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니까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봄철이면 마음이 좀 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봄철 산행 어떤 걸 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선 먼저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날씨, 이런 기상 여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요. 그 코스라든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한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사고 시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위치를 좀 잘 파악하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호루라기라든지 손전등, 또 이제 휴대전화의 여분의 배터리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온도가 추워져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벌의 옷까지 이런 것들은 산행하실 때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침착하게 근처에 요즘은 산 곳곳에 119 조난 위치 표지목이라는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요. 네. 119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를 통해 봄철 산행 시 위험과 안전 수칙들 알아봤는데요. 이 사소한 안전 수칙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숙지해서요. 봄 향기와 함께 즐겁고 건강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평화롭게 달려가는 도로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겁없이 튀어나오는 소형차와 꽝! 평화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답이 없는 돌출차 또 튀어나왔습니다. 덩치만 믿고 차선 위반하는 무법자 화물 트럭인데요. 운전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 질서로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속도로입니다. 뭐가 급한지 오픈카 그냥 치고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자까지 튀어오르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아파트 아니라고 사고 청정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저기 저 앞 흰색 차 기우뚱 전복 직전인데요. 부주의 운전이 부른 나홀로 기우뚱 사고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도로 합류 지점입니다. 무리한 진입이 부른 위험천만 전복 사고입니다. 시내 교차로입니다. 녹색 신호가 바뀔까 서둘러 달려가는데 꽝! 신호 바뀔까 걱정할 게 아니라 운전자 안위부터 걱정해야 할 눈 깜짝 전복 사고입니다. 달리던 트레일러 차에 실린 대형 컨테이너가 기우뚱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밀려가 전봇대까지 우지끈 부러뜨리고 맙니다. 출렁 내려앉은 전깃줄만큼이나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 아찔한 사고입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고속도로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꽝! 두 차 모두 전복되고 마는데요. 과속과 졸음운전이 부른 도로 위 참극입니다. 교수님, 이 전복 사고는 사실 뭐 언제 봐도 무섭지만 오늘은 두 차량이 동시에 전복되는 사고였어요. 정말 무서워요. 예, 사실은 이제 전복 사고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사고 이후에도요, 거기에 틀려 있는 여러 가지 차량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다른 차로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2중, 3중의 어떤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또 컨테이너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컨테이너 차량을 잘 고정하지 않았을 때 컨테이너가 분리되면서 더 많은 피해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꼭 고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전복 사고의 위험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심이 높은 요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문제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신고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가건물,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심지어는 성매매 불법시설 등 이런 위험 요소들이 다양한데요. 네. 안전신문고에서는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즉시 또 안전처에서 빠르게 답변도 하고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 여러분의 날카로운 매, 눈과 귀를 모은다면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지대 119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